약대에서는 회화가 약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6,700파운드가 정도가 들고요. 인터뷰가 있어서 인터뷰를 통과하면 이제 약대를 4년 동안 다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캠퍼스 둘 다 생활해보면서 수업 방식의 차이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문화 차이나 환경의 차이는 또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노팅엄 말레이시아에서는 굉장히 좀 시골적인 위치에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수업 끝나고 어디를 가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제 저희가 차가 없으면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학교에서 그냥 친구들이 수학 떨거나 아니면 이제 수업 끝나고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공부를 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좋은 환경이기는 해요. 그쵸, 그쵸. 선택지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영국은 이제 수업 끝나고 어딘가를 걸어가든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캠퍼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업이 끝나고 뭐 다음 수업을 가야 되는 건물이 뭐 아무리 길어봐야 10분 정도만 걸으면 되는데 영국은 어쩌다 20-30분 걷거나 20-30분 버스를 타고 가야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게 있었고 또 저희가 영국에서는 수업이 대부분 의대에서 진행이 되는데 의대에 있는 식당이 조금 작아요. 거기 의대에 있는 학생 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때 사람이 너무 몰리니까 저희는 오히려 약대 건물로 한 20분 떨어진 건물로 가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그런 차이가 있었죠. 또 교수님들도 영국에서는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좀 젊은 교수님들도 계셔가지고 교수님과 대화할 때 오히려 조금 더 친근하게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제 젊은 교수님들 저희랑 대화 많이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도 대부분 모두 노팅엄 졸업생들이어서 저희가 뭔가를 힘들어했을 때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죠. 아 그래 나도 5년 전에 그랬다. 나도 학생들이 이랬다. 왜냐면 너무 그 영국에 있는 교수님들에 비해서는 거의 최근에 졸업을 하신 거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차이 중에서 비용 차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학비는 어차피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얼마나 차이 나와 있는데 그냥 원희학생 케이스 말고 그냥 평균적으로 유학생 케이스를 했을 때 한 달에 주거비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좀 될까요? 영국에서 기본적으로 월세가 노팅엄에서는 이제 쉐어를 한다고 했을 때 쉐어가 이제 한 집을 렌트를 해서 같이 친구들이랑 지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플랫메이트라 해가지고 한 플랫, 그러니까 아파트를 생각했을 때 중에 방이 여러 개 있고 이제 중간에 부엌이랑 화장실만 공용으로 쓰는 그런 약간 빌라 아파트 형식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한 달에 한 6,700파운드가 정도가 들고요. 이제 보통 저희가 월세를 낼 때 물이나 전기값은 포함이 안 되니까 물론 포함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외로 그냥 생활비로 뭐 먹고 뭐 친구랑 놀러 가고 이런 거 했을 때는 한 500-600파운드가 또 추가로 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200파운드 내외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한 250만 원 그쵸. 정도 되겠네요. 네. 말레이시아는 뭐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많이 써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거의 2.5배, 3배 가까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말레이시아와 영국 캠퍼스에서 학생 구성이 어떻게 돼요? 물론 말레이시아 캠퍼스니까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제일 많을 거고 영국은 영국 학생들이 가장 많나요? 저 처음에는 영국이니까 당연히 영국 학생들 많겠지 싶었는데 우선 말레이시아는 뭐 당연히 말레이시아인들인데 이제 그 중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아주 소소로 이제 말레이인이랑 이제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저희 학년에는 한 5, 6명 있었어요. 저희 선배랑 후배 학년들도 비슷하게 그리고 그 외로는 이제 중동 학생들이 있고요. 영국도 비슷하게 이제 물론 백인들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비율이 막 엄청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아니고요. 한 60% 정도가 백인이고 그 외로 이제 저희 말레이시아 캠퍼스에서 온 학생들 제외로는 한국인이 한 6, 7명 정도 있고요. 그 외로는 이제 중동분들이랑 중국계 영국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중국 본토에서 온 학생들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영국이라고 할지라도 막 엄청 이질적이진 않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거의 영국 사람들 뭐 100명 사이에 한국 사람 한 명 끼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노팅엄 특히 저희 학과가 한국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팅엄 내에서 한국인이다 하면 대부분이 다 약대였어가지고. 한국 사람 사이에서는 노팅엄 약대가 유명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갔나 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영국에서 생활 중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게 뭐 있었어요?
이제 물가가 제일 어려워요. 물가, 그쵸. 아무래도 물가 차이가 너무 커서 뭘 하려 할 때마다 이 가격에 이거를 싶을 때 있었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좀 근데 서서 익숙해지는 게 해가 잘 없어요. 날씨가 흐리구나. 네, 날씨가 거의 항상 엄청 우중충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거의 흐린 날씨가 항상 진행되고 겨울에는 해가 되게 빨리 져요. 4시, 4, 5시면 벌써 해가 져 있어서 되게 벌써 9시 같은 그러다가 딱 여름에 가면 해가 밤 10시에 좀 이래가지고 좀 되게 극적으로 그래서 겨울에는 진짜 비타민 D를 먹는 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했을 때는 외식을 조금 자주 했었는데 맞아요. 영국은 외식 비용이 좀 많이 비싸요. 대신 이제 장 보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저렴해요. 해먹는 게 더 좋네요. 네, 그래서 거의 항상 해 먹어야 되고 외식은 어쩔 때만 하니까 어떤 음식이 당길 때 말레이시아에서 그냥 저희 가면 되잖아 이랬었는데 이제 영국에서는 제가 원하는 그 음식들을 이제 배우죠. 이제 인터넷 찾아서 이거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나서 한번 요리를 해봐야 되고 이런 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점심 같은 경우는 해먹기 좀 어려울 때 있잖아요. 수업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학교 내에 있는 식당에서 한 끼 사 먹는다. 그럼 얼마 정도 들을까요? 그때는 이제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에서는 그러니까 편의점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프랜차이즈들의 이제 미우데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저렴하게 음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음료, 그다음에 메인 하나, 그다음에 간식 하나 이렇게 해서 한 3에서 6파운드 어느 편의점에 가냐에 따라서 정도가 드는데 이제 제가 본 바로는 저희 이제 말레이시아 캠퍼스에서 온 학생들이랑 이제 영국 캠퍼스 대부분이 다 도시락을 싸와요. 왜냐면 저희 학교에 다 전자레인지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음식 다 싸워서 전자레인지 데펴서 이제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한 끼 한 10,000원 내외 정도로 들겠네요. 밖에서 사 먹으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편의점이 10,000원이라서 이제 외식을 한다 그러면 이제 2-3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고 외식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게 물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4학년 올라갈 텐데 그냥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약사가 되기까지 총 몇 년이 소요되고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파운데이션이든 뭐든 하기 전에 이제 약대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가 있어서 인터뷰를 통과하면 이제 약대를 4년 동안 다녀요. 그러면 4년 이후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인턴 생활을 하거든요. 1년 동안 인턴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약사고시를 보고 그거를 통과를 하면 이제 드디어 약사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총 5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졸업까지는 4년인데 1년 정도 일을 해야 그 경험으로 약사고시를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그 일을 할 때는 비자는 어떤 비자로 머물 수 있을까요? 비자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졸업 비자랑 스킬 워커 비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졸업 비자는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총 2년을 받는 비자고 스킬 워커 비자는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의료인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차이점은 그냥 졸업 비자가 있으면 굳이 약학 일이 아니더라도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킬 워커 비자가 안에 있으면 그 비자 아래에 이제 해당되는 직업분만 할 수 있고 스킬 워커 비자는 누구나 주는 게 아니라 그 라이선스가 있는 기관 내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그 기간이 조금 적어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졸업 비자로 가죠. 근데 이제 스킬 워커 비자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보통 이제 영주권을 원하는 학생들 왜냐면 영국에서 5년 동안 스킬 워커 비자로 일하면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졸업 비자는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졸업 비자 2년을 한 다음에 또 추가로 5년을 일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영주권 받고 싶은 학생들은 바로 스킬 워커 비자로 받고 있죠. 그럼 원희 학생은 이제 졸업한 다음에 어떤 플랜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어서 저는 바로 스킬 워커 비자가 가능한 기관을 가고 싶은데 그중에 대부분들이 병원이라서 그리고 저는 병원 약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졸업하고 저는 인턴을 우선 병원 그 중에서도 이제 정신과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할 생각이고 그 이후에도 그냥 정신과 관련으로 조금 더 전문의도 따고 싶고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턴을 하는 동안에는 돈을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이제 다니는 거잖아요. 네. 인턴 생활할 때 돈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어요? 급여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졸업하고 이제 받는 게 이제 평균적으로 3만 파운드 정도 되고요. 나라에서 정한 최소 월급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적이긴 한데 모두에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병원이나 일반 약국이 필수적이고 GP나
이런 개인 병원 약국 이런 애들은 필수가 아니라서 그쪽들은 훨씬 급여가 낮아요. 그리고 이제 좀 물가가 비싼데 뭐 예를 들어 뭐 맨체스터나 좀 뭐 런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급을 조금 더 주기는 하는데 이제 그건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쵸. 월급을 더 주는 거지 무조건 월급이 많으니까 아 난 돈을 좀 더 뭐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평균적으로 받는 3만 파운드에다가 월세나 생활비가 조금 더 저렴한 데로 가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저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3만 파운드 정도로 1년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네. 이게 그렇게 무리가 없고 이제 저희가 인턴 할 때는 3만 파운드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적은데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자격증 따고 나서는 바로 이게 급여가 한 1.5배 정도 바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턴 생활 때만 좀 그런 거지 근데 그때도 되게 편안히 많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약사 라이센스를 시험을 보고 있다는 건데 네. 합격률이 어때요? 대부분 합격하나요? 아니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나요? 합격률이 제가 최근에 본 기사로 한 60~70%였던 것 60%? 같은데 네. 꽤 높기는 한데 그렇다고 막 단위 보고 단위 합격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 만약 이번에 떨어지면은 언제 또 시험을 재시험 보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1년에 한 2번 정도 아, 두 일어나가지고 번? 네. 그래서 시험은 그냥 계속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한국에서 약사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어때요? 한국에서도 약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한국에서는 약사 될 수 있는데 이제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약대들의 약대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약대가 아니면 그러면 보건복지부 따로 서류들을 보내야 돼요. 제가 이런 약대를 졸업을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약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영국 자격증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한국에서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 약사 시험도 볼 계획이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군대를 가서 군대 갔을 때 이제 시험만 보고 그다음 영국 다시 돌아가서 계획이라서. 자, 이제까지 그럼 많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과정을 한국 학생들에게 좀 추천하나요? 약사가 되고 싶은 한국 학생들이 있다면? 네, 저는 너무 추천을 하는 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2년하고 영국으로서 2년을 함으로써 물론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생활을 했었지만 한국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면 이제 말레이시아에 대한 문화도 배우고 말레이시아 의료 문화도 배우고 영국도 알고 한국도 아니까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영국 캠퍼스에서도 말레이시아 캠퍼스로 와요. 이제 한 학기든 1년이든 그 학생들이 정해서 오는데 그때 학생들이 되게 많이 오는 이유가 이제 동남아를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온단 말이에요. 한국 학생들도 이제 첫 2년을 말레이시아에서 보내면 물론 이제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싸니까 조금 더 대학 생활을 되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또 방학 때 또 이제 영국에서는 14시간을 타고 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6시간이면 가니까 뭐 1년에 2번이든 뭐 3번이든 이렇게 조금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고 아니면 방학 때 그냥 친구들이랑 동남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조금 더 재밌게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입학 전에 미리 좀 준비하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좀 선배로서 줄 팁이나 이런 것들. 이거는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 가니까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이제 약대 인터뷰를 준비할 때 ethical dilemma 그래서 윤리적 딜레마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저희가 1학년 1학기 때 윤리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회의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제 친구들은 이 질문들을 어떻게 답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저는 이제 준비를 많이 했어서 그런지 되게 수월하게 잘 했어가지고 그게 되게 도움이 됐었고 그래서 시험 때도 윤리 문제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안 했어도 됐어가지고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현재 영국에서 파운데이션 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회화가 많이 이렇게 약하더라고요. 근데 약대에서는 회화가 약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필기 시험은 뭐 어떻게든 그냥 암기를 해서 쓴다고 쳐도 환자 시뮬레이션 때 교수님이 본인이 말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교수님이 채점을 못하고 앞에 있는 환자 배역분도 답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회화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발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발음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지금 말레이시아 겪어봤고 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도 알고 영국도 겪어봤을 텐데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학생들은 이제 발음 부분이 신경 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발음을 어떤 나라의 어떤 발음을 준비를 하면 좋아요?
이제 완전 한국식적으로 말하면 정말 못 알아들으세요. 이제 말레이시아 첫 2년에서는 말레이시아는 뭐 워낙 다양한 발음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교수님들이 어떻게든 잘 알아들으시는데 영국에서 이제 백인 교수님들이나 그 백인 배역 분들은 정말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그 발음을 최대한 영국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도 말레이시아에서 1, 2년 정도 경험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약학을 시작한 한국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은 이제 약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약학을 이제 이미 시작을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언해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유학을 나온 학생들에게는 정말 너무 힘들겠지만 최대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한국인 친구들을 최대한 안 사귀는 걸 추천을 하는 게 물론 처음 유학 왔으니까 한국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마음 편하고 쉽겠지만 아무래도 처음 유학을 해가지고 언어가 확실히 늘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해외 친구들이랑 잘 많이 교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해외인들이랑 이제 좀 대화하는 법도 알고 그들의 문화도 알아가지고 저별 과제일 때도 조금 더 쉬워요. 그렇게 해서 언어도 많이 늘고 영국이든 뭐 말레이시아든 물론 이제 인종들이 다르지만 뭐든 한국인 입장에서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처음 왔을 때 그렇게 외국인이랑 교류하는 법을 배우면 영국 갔을 때도 이제 다 영국에 있는 백인들이든 다른 아시아 중동 인종이든 그 사람들이랑도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친구의 폭을 굉장히 넓힐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약사라고 해서 페이퍼만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가지고 약사 팀 내에서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의료인 뭐 간호사 의사분들에게도 전화가 굉장히 자주 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파워가 굉장히 센데 영국에서는 약이라 하면 약사가 제일 세가지고 의사들이 약사에게 맨날 전화를 해요. 이 약 줘도 되나요? 저 약도 줘도 되나요? 이런 걸 해가지고 대화를 잘 하는 법은 굉장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약학에 대한 꿀팁, 좀 실용적인 것들, 그리고 실질적인 것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약사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원이 학생도 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